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박민영 앵커 부재로 오늘 하루 잠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국내 증시입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4거래일 연속으로 뉴욕 증시가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또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승이 오늘 국내 시장에 어떤 훈풍을 가져다 줄지 기대도 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그동안 쉬는 내내 이 올랐던 미증시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잘 보내신 만큼 좀 훈훈한 분위기로 주식시장이 열기를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쉬는 동안 있었던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그 미증시는 이제 3거래일분을 보셔야 하는데요. 3거래일분 내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판에 보시기 쉽도록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3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지수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수입 물가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결이 되겠죠. 중국의 물가가 먼저 꺾이니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의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성장주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데 달러는 하락을 하면서 이 우려감을 좀 상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인터뷰가 좀 이어졌거든요. 9월에 FOMC 들어가기 전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쏟아냈던 발언들은요. 블랙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죠. 잭슨홀 미팅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 그 정도에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파 발언은 식상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달러 지수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꺾이면 사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결되는 최근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의 60%를 해외 수출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지수의 흐름도 체크해 볼 거고요. 달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인데 유로화 가치가 최근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 12에서 기습적으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의 반응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12가 이제 10월 초에 대차 대조표 축소, QT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바로 반응을 보였고요. 유로화 가치가 같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유로화의 페러티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는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기업들이 가스 비축을 잘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일 유럽의 천연가스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했을 때는 벌써 40% 넘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물가의 안정으로 연동이 되지만 이제 겨울철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자, 뉴욕 증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일분을 쭉 기입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달러 인덱스의 낙폭만큼 연동해서 나스닥 지수의 반등 폭이 결정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3거래일 가운데 가장 많이 꺾인 둘째 날에 2%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지난주에 이제 당잠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슬라도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반등세를 이어간다면 기술주가 조금 더 가볍게 몸짓을 더 위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 이후에 2주차까지는 떨어지지만 3주차부터 상승 행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주식 분할하고 나서 지난주가 딱 3주차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된 테슬라의 상승세와 함께 전기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술주가 반등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일정 볼까요? 오늘 밤에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이런 물가 지수의 예민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의 물가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여는 8월 소비자 기대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 기대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달 연속 흐름이 꺾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한 1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많이 좀 꺾여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대 주택 가격은 차트상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것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행동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이 후행적으로 나중에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가의 전망치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에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이후로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시장 반등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사실 전쟁입니다. 계속 좀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이 전황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잇따르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인데 북동부를 최근 거침없이 진격을 하면서 되찾고 있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 남부 지역 쪽에서도 최근 이 전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종식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한편에 러시아가 코너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에너지 갑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는 팔로우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슈 하나 조금 더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 사업은 돈 찍는 면허라고 지난 IR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에 리튬 정제 시설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튬 정제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에도 투자를 막대하게 해야 하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에도 기술 투자 자본이 꽤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 타당성 검토 수준에 그치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리튬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리튬 정제 사업에 뛰어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발언 같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밸류체인 단에 이제 정제 리튬 구매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튬 기업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쪽은 앨범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앨범알의 상승세가 가파른 이유도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7월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한 40%가량, 50%가량 급등해 있는 그런 현재 구간입니다. 물론 간밤에 1%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52주 신고가 수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자원 확보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죠. 광물별 생산량 1위 국가의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요. 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FTA 미체결 국가입니다. 그리고 정제련 1위 국가의 점유율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량은 한계가 돼 있죠. 자원은 한 곳으로 편제가 돼 있죠. 채굴 과정 탄소 배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굴을 확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좀 미지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폐배터리 재사용이라는 평가가 요즘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재사용 공정 내에서 주요 업체 현황 보시기 편하게 이제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수거 검사 쪽으로는 인선모터스와 하나기술이 있고요. 제재조와 전처리, 분해하고 파쇄해서 물질을 회수하는 니켈, 망갈, 코발트, 리튬이 여기에서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요. 관련 기업들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 없는 구조죠. 지금 전기차가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가 다 사용 연한이 끝나고 폐배터리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후에 PBR, PER이 당겨져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가 최근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전거래일에 한 달 내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볼까라는 관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모아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지금 시점이 딱 추석 이후에 우리 증시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뉴시스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10편의 시리즈물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증권가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센터장 10명의 시각을 한번 엿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올 하반기 그리고 이달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최하단을 2050선으로 제시하면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BK증권에서는 하반기 전체 하단을 2100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 하반기에 2200에서 2660선까지 잡으면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2050선에서 2660선으로 하반기에 예상 밴드가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 주식시장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내외 변수를 봐야 될지를 좀 크게 몇 가지 잡아봤는데요. 바로 내일 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어서 PPI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FOMC 같은 통화정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연준의 긴축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달 16일에 중국에서 제2차 공산당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확대될 것인지 어떻게 제시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를 향후 대내외 변수로 센터장들은 꼽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씩 좀 볼 텐데요. KB증권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CPI라던가 FOMC를 좀 주시를 하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부침은 계속될 것인데 이럴 때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역시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로우볼 스타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저변동성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반등을 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최대한 종목 대응은 자제하자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쪽을 봐야 될지 이 유망주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래에셋에서는 ETF 투자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당주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증권사의 유망주들을 보니까요. 겹치는 쪽을 보면 방산이나 원전, 에너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 이렇게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여전히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효과를 업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이외에도 KB증권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IRA 수혜주로 보일러라던가 ESS, 전력 장비 업체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안전자산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서 각각 종목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는 태조 이방원 혹은 이익 모멘텀이 높은 쪽 또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엔 진만쌤 차례입니다. 제가 몰래 사진을 또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 추석 이후의 증시 전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유망 업종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예쁜 걸로 잘 고르셨네요. 예. 네. 참 물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오늘 내용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만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예, 연휴 잘 지금- 보냈어요? 예, 저야 뭐 무탈하게 잘 지방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괜찮아서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텐데요. 쉬는 동안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가늠을 하고 계신지요? 네, 좋았습니다. 어제 사실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애플이 조금 이제 버텨주면서 나스닥을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조금 으쌰으쌰하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도 일단은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시초 자체는 되게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끝은 한 1%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갭 상승 이후에 좀 다시 되돌림이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하나 일단 오늘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서 1%에서 1.5%의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 같다. 다만 반도체 쪽 위주의 상승이 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지수의 되돌림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초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따라가지 말자라는 좀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마켓이 그래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나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벤트에 맞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혹시나 이 나스닥 선물이 좀 꼬꾸라지면서 같이 지수가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공격적으로 베팅하실 분들께서는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를 해 놓으시라.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화요일 이후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마무리 지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사실 오늘 시장 자체는 사는 날보다는 파는 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익 나는 것들은 시장 반등할 때 특히 오늘 시초에 크게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이제 파는 전략을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는 관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때 같이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갭상승 출발된 이후에 오늘 밤에 또 미국의 CPI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변곡을 만들 것인가 그 가능성을 지켜보는 관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는 쪽만 좀 가는 분위기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PI 물가지수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을 때 그동안 갔었던 예를 들어 신재생이나 에너지나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표 자체의 해석은 지수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든 조금 더 좋게 나와서 7%대 후반대 나오든 일단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발표가 되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적당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좀 상승분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해석에 대해서 바뀌는 그런 시장에 후행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까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다. 해석은 할 수 있겠으나 지수가 나타나는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파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되었든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덜 안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가 CPI는 8.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가 하락분과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고려를 했었을 때 한 7.9% 정도의 인플레이션 둔화 정도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찌 되었던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블라드 총재의 엄청나게 강한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에 패드 워치를 보시면은 75bp가 거의 96%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분이 나는데 즉 이제는 더 이상 75bp가 악재가 아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상승분을 좀 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조금 이제 일부 매체에서 나왔던 게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일단은 정확히 데이터를 잡아보시면은 그냥 초이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요소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뭐 네. 계속해서 수익 나는 건 챙기자는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 가능한 섹터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 태조 이방원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뭐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상 밴드 나와 있는데 최하단은 2050선인데 그래도 상단이 한 2660선 정도까지 상단이 맞춰져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태조 이방원밖에 볼 게 없다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배터리, 원전 이런 쪽인데 오늘 증시 상승할 때 2차전지 소재, 대장주를 공략하자 이런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2차전지 단에 좀 놓쳐서 안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코스피 밴드 자체를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저 삼성증권이랑 거의 비슷한데 저 2,300에서 2,60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너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조금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3분기까지는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기업 실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에 대해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많은 매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3분기 GDP 예상치를 보면은 플러스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익치가 괜찮고 고용이 단단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는 우려하는 건 좀 기우인 것 같고요. 4분기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반짝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상승 뷰를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저점에 있는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LNF나 에코프로비행 같은 그래도 전후방 산업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느는 모습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 기업이라는 그런 모멘텀도 이제 존재를 하지 원화의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를 좀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CPI 지수 발표 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있죠. 에너지 섹터나 폐배터리 혹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폐배터리,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오늘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들은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으면 오히려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섹터 대응 전략을 나눠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요즘 뭐 많이 거론됐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여전히 대응은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고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었던 에너지, 가스테마, 정유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정유 말고 이제 에너지 이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S에너지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수와는 좀 반대 성향을 많이 지녔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의 돈이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 가장 돈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테마주 말씀을 주신 거고 폐배터리,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는 차익 실현 주의를 하자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집만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기특한 바이오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바이오가 참 기특해요, 그죠? 네. 미증시에서도 최근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는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생각보다 바이오 쪽 반등이 나와야지만 이제 보통 진짜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이오의 반등이 한 번 정도 갭이 안 뜨면 추가적인 공략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세 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HLB 그룹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쉬는 동안 이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추가적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늘 단기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그룹주들의 강한 그룹 랠리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주 한번 잘 매도를 해보자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신약 그간 계속 문턱에서 좌절했었던 롤론디스가 FTA 문턱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돼서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세가 오늘 갭이 뜨지 않는 전제하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T팜을 강조를 드리는데 ST팜은 사실 갭을 떠도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갭 안에 다시 메꾸게 되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볼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수출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료 위약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 사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R&A 관련된 시장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ST팜은 10만 원 이하에서는 항상 저희에게 수익권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 원대에 최대한 물량을 담아 놓으신다면 10만 원 위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매수가 가능한 기업은 ST팜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 그룹주들은 오늘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오늘 시세 분출이 잘 될 경우에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세 종목 각각 다른 모멘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참 롤론티스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드디어 이제 미국의 FDA 통과의 문턱을 통과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볼만할 때가 됐다. 이런 한미 그룹주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은 물론이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게 한미 사이언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HLB 그룹주, ST팜 이렇게 바이오 탑 3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종목 AS 좀 받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폐배터리 테마 가운데 하나인데 35% 수익이고 태양광 쪽은 현대에너지솔루션 127%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한미글로벌, KMW, LNF, 5G 통신장비와 네옴시티 테마, 2차 전지 배터리 두루두루 편성을 해주셔서 고른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앞서서 이제 네옴시티 테마주들은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글로벌이 이제 대표적인 테마주잖아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는 견조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거래일에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시세를 볼 수 있을까는 궁금합니다.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한미글로벌 매도하세요.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요. 매도입니다. 네, 저는 예. 저라면은 여기서 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유신까지 해서 단기 과열로 이제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이 급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딱 지수 따라서 돈이 흐르게 될 경우에는 예. 이런 거래량이 적어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단기 과열이 마무리되고 단일가가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폭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 완전 끝난 건 잠시 아니군요. 예. 쉬어갈 수 있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네옴시드 관련해서 제가 차익 실현 매물 조심하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이런 이제 좋은 이제 기업들을 잘 파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매도하시고 오늘 시초가에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매도 의견. 그러나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 네옴시티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에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태양광 쪽이 궁금한데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128% 가까운 수익을 지금 챙겨주시고 계시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건데 태양광 쪽은 계속 봐도 되는 건지. 네, 사실 이게 더 얼마나 갈지 저도 이제 체크가 안 예. 되는데 좀 계속 잘 오릅니다. 이제 되게 좀 무리할 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밑에서 한 6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 저는 조금 더 보셔서 8만 원대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는 밑에서 잘 잡았으면 이게 또 하나의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신규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혹시나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 신규 매수는 7만 원 이제 초중반대 매수를 해보시고 6만 원에서 7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자리가 8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 샀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미글로벌은 매도, 현대에너지솔루션 조금 더 약간 욕심.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OCI도 궁금한데 아, 그죠. 한 네. 30초 남았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못 가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조금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하락폭이 강했고요. 사실 OCI는 태양광 업종에 비해서 많이 못 간 부분들도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외부 업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노출이 돼 있는데 사실 저라면은 OCI를 매수를 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초반대라면은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같은 섹터라고 해도 이게 종목별로 이렇게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진만쌤 모시고 종목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현대 엔솔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OCI는 이제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